저승길에 남들보다 10년 늦게 가고 싶다고요? 그럼 제발 이거라도 하세요. 친구들보다 10년 일찍 저승길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 한 몸 건사하고 싶은 게 우리 중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 이제는 그냥 쉬어야지. 젊을 때 그렇게 일했으면 됐지 뭐.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맞아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좀 편하게 쉬셔야죠. 그런데 그 쉬는 시간이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쉬고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일찍 죽을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지가 바뀌겠지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앞에 앉고 점심 먹고 나면 다시 소파에 기대 앉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드라마를 보았죠.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 아이들 커가면서는 학원비 때문에 일하기 시작해서 이제야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줍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머니,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있으세요. 이대로면 다시 못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천천히 굳히는 일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TV 앞에 멍하니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은 근육을 말리고 뼈를 약하게 하고 심장과 폐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더군요. 특히 60대 이후엔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과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한 번만 일어나기.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로 하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젠 오히려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덜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하고 나서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현관까지 다녀오기, 부엌까지 물 가지러 가기. 그렇게 작고 사소한 걸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은 동네 마실도 다니고 손주가 오면 같이 공원 벤치까지 걸어갑니다. 누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 보다가 일어나기, 스스로 물 가지러 가기, 식사 후 5분 걷기. 중요한 건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는 것.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아직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움직이자는 작은 결심을 지금껏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결심, 오늘은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일어나 한 번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 당신의 10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동이랑 안 맞아. 그냥 무리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이 무서운 이유는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이 당신 몸속의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73세 박영분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늘 평범하게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근육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육을 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근육은 기능을 유지해주는 생명선입니다. 혈당도, 면역도, 심지어 뇌의 건강도 모두 근육이 제대로 있어야 유지됩니다. 근육이 줄면 먼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느 날은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운동을 거부하셨습니다. 나한테 무리한 거 시키지 마라. 무릎 아프다. 그런데 자식들의 권유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500ml 생수병을 들고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했죠. 하루에 고작 10분. 그 작은 움직임이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나이 든 사람에게 더욱 절실한 일이라고요. 근육은 단지 젊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혼자 걷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힘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달걀 하나와 요거트를 드시고 팔 운동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가 몸에 끌려 다녔는데 이젠 내가 내 몸을 끌고 다니는 것 같아. 멋지지 않나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 몸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근육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신호를 주세요. 움직여도 괜찮아. 라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만큼 드시나요?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셔야 돼? 목 마르지도 않은데 저희 남편이 늘 하는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죠. 그런데요. 60대를 지나면 그 목마름이라는 신호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마시고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기운은 자꾸 빠지고 화장실도 어렵고 사실 그 모든 원인 중 하나가 탈수였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혈압은 오르거나 떨어지고 심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실제로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마시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액을 맞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목마르기 전에 먼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식사할 때마다 물 한 컵, 오전 한 컵,
오후 한 컵. 스스로 시계를 보고 물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더라 하며 멍하게 앉아 기억을 더듬더듬 하던 사람이 요즘은 손주들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깜빡깜빡했던 것들을 점점 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보약도 아니고요. 하지만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약 드실 때, TV 켤 때, 전화를 받을 때, 그냥 그때마다 물 한 컵만 기억하세요. 마치 어릴 때 종치면 쉬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루에 5번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마실 땐 꼭 천천히, 한 모금, 2모금, 당신 몸속의 세포들이 살아 숨쉬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의 뇌도, 심장도, 피부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당신의 기억력을, 기운을, 그리고 건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물 한 컵 드실래요? 여러분은 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니? 이젠 그냥 살아온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말, 어르신들에게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 말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체념 같은 무게가 느껴지죠. 어쩌면 나이에 대한 편견과 앞으로의 남은 10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뇌는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쓰면 살고 안 쓰면 죽습니다. 정말로요. 81세의 정영호 어르신은 퇴직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처음엔 편했대요. 매일 똑같은 일상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가족들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소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당연히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죠.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그런데 손주의 도움으로 조금씩 시작하셨어요. 글자 키우기, 사진 보기, 문자 보내기,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표정이 생기고 오늘은 내가 손주 사진 보면서 혼자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사진 찍는 어르신으로 불리십니다. 스마트폰으로 풍경 찍고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고 계세요. 배움은 절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야 꼭 필요한 약 같은 겁니다. 두뇌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하루에 외국어 단어 하나 외워도 좋고, 뜨개질, 색칠하기, 글쓰기, 손을 움직이며 뇌를 자극해주는 활동은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꾸준히 자그맣게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것. 나이가 들면 점점 몸도 마음도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는 점점 좁아지고 닫히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흐름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배우는 겁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단어 하나, 내일은 그림 한 줄,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차 이름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뇌를 그리고 삶의 기운을 다시 깨워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의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조용한 집, 고요한 오후, 창밖으로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 바람처럼 스쳐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삶. 그게 처음엔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일정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나랑 말을 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말을 안 하고 산지 오래되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웃을 일도, 짜증낼 일도 줄어들고, 그렇게 감정의 근육들이 하나씩 작아지기 시작해요. 76세의 이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줄고, 결국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셨죠. 밥을 차리는 일도 줄고, 말할 일도 없고, 아프다는 말조차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손에 이끌려 근처 복지관 합창단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도 못 붙이셨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해 하시며 한참을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사람들과 모여 눈 마주치고 숨을 맞추고 조금씩 웃다 보니 3개월쯤 지나면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생기고 식욕이 돌아오고 혼자 있던 방에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면서 다시 살고 있어요. 집에만 있을 땐 하루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생각도 말도 멈추고 몸도 금방 따라가게 됩니다. 외로움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수면은 흐트러지고 우울과 무기력이 파고들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확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죠. 그래서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대단한 모임일 필요도 없어요. 동네 친구랑 산책 한 번,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마트 직원과 미소 한 마디. 그쵸. 혼자 있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다시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문 사이로 삶의 온기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10년 일찍 죽을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습관,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습관. 이 5가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건강과 삶을 약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거창한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루,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타고 들어오면 그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잠결에 들리는 새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는 시간. 그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일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몸에 첫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이죠. 마치 밤새 쉬고 있던 몸에 시동을 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창문을 살며시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칠 때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때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 전체에 따뜻한 빛을 씌워줍니다. 그 마음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봅니다. 팔을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기울여 풀어주고 손끝과 발끝에 힘을 살짝 줘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당신의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몸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일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책임질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니까요.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따뜻한 밥과 나물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의 물. 아침을 먹고 나서도 잠시 자리에 앉아 있지 마세요. 식탁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보는 것. 3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식후에 걷는 습관. 그건 혈당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혹시 TV를 켰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소파에서 거실까지 한 바퀴 걷는 것. 처음엔 어색해도 곧 당신의 몸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다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전에는 15분만 당신의 뇌를 깨우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글자를 또박또박 써보거나 퍼즐을 맞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따라 말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뇌를 쉬게 두지 않는 것. 당신이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는 일이에요. 또한 취미나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해보거나 유튜브를 켜서 낯선 단어 하나를 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움은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감각은 당신 안의 기쁨을 서서히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물 한 컵을 꼭 챙겨 드세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마시는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투명한 물병을 식탁이나 창가 옆에 두세요. 눈에 잘 보이면 손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점심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진 소박한 식단이면 충분합니다. 능 푸른 생선이 있다면 더없이 좋고 콩조림이나 나물 반찬 하나도 큰 힘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다시 5분만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만 몇 번 해도 좋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소화도 돕고 혈당도 잡아주는 가장 간단한 건강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멀리 갈 필요도, 어려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 한 통, 자녀에게 문자 한 줄, 복지관 수업에 이름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당신을 외로움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몸보다도 마음을 숨 쉬게 하는 일이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엔 가볍게 몸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세요. 팔을 들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벽을 짚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분만 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운동이 당신의 근육이 반응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과 함께라면 따뜻한 대화를, 혼자 드셨다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잣말도 훌륭한 대화입니다. 내 하루를 내가 기억해내는 과정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엔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좋았던 일을 3가지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와 나눈 말, 따뜻했던 햇살, 혼자서 걸은 그 몇 걸음,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아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만 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하루 루틴이 당신의 삶에 다시 리듬과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몸이 굳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던 시간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며 자꾸만 미뤄둔 근력의 중요성. 목마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물 한 잔. 사람들을 멀리하고 점점 좁아진 세상. 그리고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며 멈춰버린 호기심. 이 5가지는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조용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습관들이 당신의 건강을, 기억을, 그리고 삶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남은 삶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걷고 팔을 한 번 들어 올리고 어떤 이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오늘은 이런 게 있더라 하며 뭔가를 새로 알아보는 것. 그 5가지가 쌓이면 당신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고 기억이 또렷해지고 외로움이 옅어지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건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만든 당신의 진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몸이 조금 불편하든, 마음이 지쳐있든 괜찮습니다. 회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